내일이 없기에 거침없고 잃을 것이 없기에 솔직한 이야기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 안녕하세요, 보니입니다. 안녕하세요, 클라이드입니다. 네, 자 오늘 또 사연들이 조금 왔어요 저희한테. 진짜 네. 감사하게도. 아니 근데 생각보다 되게 많이 들어주시는 것 같아서. 진짜 저는 막 해외에서 듣는다고 하시는 파리에서 분도 계시고 네. 되게 매니아가 약간 생긴 듯한 느낌? 네, 진짜 근데 꾸준히 하니까 그래도 좀 찾아주시는 분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너무 감사하고 오늘 그래서 이 좀 사연들 중에서 몇 가지를 골라서 저희가 이 사연에 대한 고민을 좀 들어주면서 영화를 좀 처방해주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 예정입니다. 네, 저희 또 영화 처방전을 받기 위해서 보내주신 사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연, 네, 보니가. 첫 번째 사연 읽어드릴게요. 경기도 안성에서 교님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디에다 말할지 모르는 천박한 고민이 있어 여기에 남겨요. 저는 전 연인과 헤어진 후 3개월째 솔로로 살고 있는데요. 문제는 너무 남자와 자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냥 어플로 만나서 자면 되지 않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살면서 사귀지 않는 사람과는 자보지 않은 꽤 보수적인 여자입니다. 그래서 겁나고요. 그리고 잘 모르는 사람과는 자고 싶다는 마음이 안 생겨요. 이상하죠? 그래서 주위에 그냥 어느 정도 아는 친구들이나 지인들에게 자자고 해볼까 싶은데 그건 너무 비상식적인 말인 것 같아서 주저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금리님이. 일단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먼저 해드리고 싶어요. 천박한 고민이 아닙니다. 이거 왜 천박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되게 보수적인 분이라고 하시는 저는 거고요. 오히려 되게 이 사연자님의 솔직함이 되게 좋았거든요. 네. 사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는 조금 아무래도 보수적이시다 보니까 꺼내기 쉽지 않으실 수도 있겠는데 용기 내셔서 어쨌든 남겨주신 거잖아요. 감사합니다 정말. 근데 저는 이거를 누군가랑 대화하고 이렇게 이야기 나누려고 하는 시도 자체부터가 이미 되게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맞아요. 있어서 절대 천박한 고민이 아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아니 그리고 뭐 천박하면 어때요? 그래요, 맞아요. 다들 뭐 깨끗한가? 자기도 얼마나 깨끗해. 그리고 나는 사실 그 많은 사람들이 되게 비슷한 갈증을 느끼고 되게 부끄러워서 얘기 못할 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뭐 얘기를 해보자면 클라이드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이 사연에 대해서? 일단 저도 뭐 사실 되게 저는 보수적인 남자라서. 아니 근데 진짜 보수의 끝판왕이시잖아요. 저는 보수라서 보수 그 자체라서. 아니 근데 진짜 정치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는 되게 보수적인 저 남자인데 이게 어플로 만나서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저도 아직까지 뭔가 좀 조심스럽고 되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그렇게 막 열려있는 편은 아니거든요. 저도 한 번도 이렇게 해본 적이 없고. 근데 그래서 이 망설이시는 마음에 대해서 전 되게 많이 공감이 갔고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 라는 게. 클라이드 꽤 오랫동안 애인 없이 지내고 있지 않나? 네. 근데 저는 사실 진짜 끊이지 않고 연애를 했던 편이어서 비교적 했던 편이었는데 클라이드는 진짜 제가 클라이드랑 친구가 되고 나서부터는 해본 적이 없으시지 않아요, 거의? 맞아요. 비슷한 관계도 못 봤던 것 같아요. 물론 나한테 얘기 안 하는 걸 수도 있지만. 근데 나는 보면서 얘기를 안 하니까 보면서 어떻게 그러면 뭔가 외로운 마음이나 이런 것도 어떻게 다를까? 어떻게 혼자 이렇게 잘 지낼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좀 궁금하긴 했거든요, 클라이드. 근데 이게 오랜 시간이 흐르니까 사실 좀 익숙해진 게 있고 그래서 안 만나고 싶어요?
그리고 사실 클라이드가 꽤 미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관계를 맺고 싶다는 마음 별로 안 드는 것 같아요. 근데 갈수록 근데 저도 약간 두려움이 엄청 생기는 것 같고 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근데 이게 뭔가 또 어떤 저랑 비슷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봤을 때 되게 이런 충동적인 생각들이 이거에 휩싸이다 보면은 이게 절제가 안 되는 순간이 있대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질러 버리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저는 나쁘게 생각하지 않고 전혀. 아, 그쵸. 그러니까 저는 이 사연 읽었을 때 저랑 되게 비슷한 지점도 있고 하면서 하면서 읽었는데 제가 요새 사실 좀 모토가 일단 하자. 일단 해라. 일단 하자. 일단 어. 저지르자. 저지르고 나서 생각하자. 약간 요런 식으로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저도 막상 제가 당사자가 되면은 그러지 못하겠지만 많이 쉽게 그러니까 뭔가 일단 해보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일단은 자라. 네. 일단 해봐라. 그게 저는 좋지 않을까라는. 그리고 근데 이게 사실 마음이 외롭다기보다 나는 이게 몸이 외롭다는 걸로 느껴졌거든. 나는 사실 이분이 그냥 어떤 정신적인 공백이랑 그러니까 어떤 신체적인 공백감을 느끼고 계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전 연이 지금 그러니까 헤어지신 지 3개월 정도 되셨으니까 충분히 느끼고 있을 시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괴로우면 저도 그냥 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거에 대해서 정확히 들여다보고 좀 행동할 필요도 있다. 그리고 요즘에 너무 그러니까 저는 좀 약간 저도 좀 약간 보수적이어서 사실 요새 좀 이렇게 흉흉한 일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것도 약간 남자, 여자 좀 차이일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사실 여성들은 이제 아무래도 그 생식기관이 이렇게 내장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병이나 이런 것들에 또 취약하고 사실 그래서 막 뭐 자보세요. 막 이렇게 프리한 만남을 가져보세요. 이렇게는 내가 말씀은 못 드리겠어. 그래서 나는 사실 그러니까 이 연인의 공백감 요걸 충분히 들여다보고 음미해라. 요걸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 같아. 그리고 나는 살이 그립잖아. 그러면 누군가 좀 친밀한 사람들이랑 이렇게 굳이 막 섹스가 아니어도 많이 안고 손을 잡고 이렇게 눈을 마주치는 경험들을 많이 하는 걸로부터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어떤 성적인 욕구들 있잖아요. 이건 좀 약간 제 개인적인 이제 팁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애인한테 너무 성적인 그런 그러니까 욕구를 너무 풀려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애인이 있어도. 그러니까 이게 내가 내 스스로 관리가 어느 정도 돼야 그것도 다른 사람이랑도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어떤 성적 요구 같은 경우에는 세상이 되게 많이 좋아졌어. 그래서 반려가전을 들이셔라. 토이를 들이셔라. 저는 좀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게 이걸 되게 사람으로 채우는 거는 뭐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하는구나. 지금 당장은? 왜냐면 사실 지금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생각인데 이 신체적 공백을 어떤 이제 주변의 지인들이랑 이렇게 채우는 것도 나쁘지 않지. 어떤 아니 근데 관계를 나는 갖는 이거는 거. 좀 독특하다고 생각했어. 그러니까 잘 모르는 사람과 오히려 편하지 않나? 이런 관계를 맺기. 근데 무섭지. 그런 익명성 때문에 무서워서. 무섭지. 꽤 무섭지. 그리고 사실 나는 좀 그런데 새로운 인연을 맺는 거에 대한 좀 불안감 같은 게 있어요. 좀 걱정되는 거. 그러니까 나 항상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그랬거든. 인연을 함부로 맺지 마라.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해주셨는데 인연에는 뭐든지 책임이 있거든. 사실 어떤 맺었던 인연들에 대해서.
그래서 나는 이 걱정이 사실 공감은 돼.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랑 뭔가 이렇게 좀 해보고 싶은 것 같은데 그러면 약간 주변 사람들과도의 관계가 어그러질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그치. 기존의 관계가 그게 조금 나는 더 좀. 나도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떤 성적인 것들이나 이런 것들은 개인적으로 조금 확실한 방법이 있잖아. 사실 이런 근데 이게 정말 달려가죠. 어떤 살을 맞대는 게 그립다는 거라면 근데 그 온기는 무엇으로는 채울 수 없는 것 같아. 그 사람이 아니면. 그치. 그리고 나를 또 그런 것도 있다. 나를 섹슈얼하게 바라봐주는 대상과의 스킨십은 또 다른 거니까. 그런 건 확실히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또 그렇잖아. 약간 뭔가 위험 부담을 느끼면서까지 그걸 이제 느껴야 하는 것일까. 요거에 대한 고민은 조금 개인적으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좀 들여다본 다음에 해도 늦지 않는 것 같아. 내가 좀 보수적으로 얘기하는 걸 수도 근데 이게 있지만. 또 나는 그렇게도 생각이 들어. 뭔가 나에 대해서 파악을 하려면 해봐야 되는 것 같아. 아니, 그러니까 나를 알고 행동을 실행을 옮기는 것보다 의외다. 그러니까 나는 하고 해봐야지 나에 대해서 파악이 되지 않나? 그러니까 이 순서가 이 인과관계가 나는 나 근데 병이 너무 무서워.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진짜 잘 좀 간과하는 지점인 것 같다. 나 그냥 자기랑 보내는 시간이 좀 더 선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 그리고 근데 나는 좀 오히려 자기 위로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거든. 자기 위로에 솔직해지는 게 난 진짜 좋은 것 같아. 그래야 다음 파트너를 만났을 때 다음 이제 내 어떤 애인을 만났을 때 나에 대해서 더 잘 알잖아. 그래서 조금 더 관계가 좋아지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나는 조금 다른 사람들이랑 어떤 성적 에너지를 나눈다기보다는 나 자신한테 좀 온전히 써라. 를 좀 추천하는 편인 것 같아. 근데 막 지금 또 사연자분 내 사연을 다시 봤을 때 뭔가 천박한 고민이라고 본인의 고민을 막 지칭하시고 되게 조심스러워 하시면서 비정상식적인 말인 것 같다. 자기가 하는 말들이 지금 막 되게 혼란한 지금 상태이신 것 같고 했는데 이 혼란함 게 잘못된 건 아니고 일단 너무 얘기를 해주고 싶고 이게 이 고민 자체가 천박하다거나 비상식적인 건 결코 아니다. 그쵸. 그리고 나는 개인적으로 이런 어떤 약간 이런 만남을 추천하지 않는 게 요 분이 보수적인 분이라고 자기를 얘기해. 그래서 이런 오히려 다칠 수도 있겠다 정말. 나는 몸이든 마음이든. 난 개인적으로 추천은 안 하는 것 같아. 그리고 이게 나답지 않은 행동을 하기 시작하면 이게 사람이 갑자기 갈피를 못 잡을 때가 있는 것 같거든. 이게 나답지 않으니까 좀 더 혼란스럽게 자기를 만들 수도 있어. 근데 이거는 정말 이 사연자분이 교리님이 살아오신 삶이 어떤 삶이냐에 따라서 맞아, 이거 좀 상대적인 것 같아. 맞아. 그러니까 뭔가 저처럼 되게 좀 보수적이고 안정된 삶만을 계속 추구하고 살아오셨다면 한 번쯤은 이런 충동적인 선택, 한 번쯤은 나답지 않은 내가 하지 않을 법한 행동들 이런 걸 해보는 게 오히려 나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지만 뭔가 이런 선택들을 좀 하면서 어떤 실수나 실패들을 좀 경험을 많이 해보셨던 분이라면 본이가 얘기한 대로 뭔가 좀 더 나를 지키는 선택을 하시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쵸. 그리고 그냥 그러니까 어쨌든 여태까지 그러니까 누군가랑 사귀어 오면서 자기의 어떤 애착 방식이나 성적 취향 같은 것들이 있으실 거 아니야. 그래서 나는 오히려 그거에 좀 집중해서 행동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전혀 이상해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은 다른 사람에 대한 생각들보다는 누굴 만날까 이런 생각보다는 나를 조금 더 들여다보고
그 안에서 행동하는 게 난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 그러니까 자기 스타일을 좀 명확히 아는 거? 아니, 그럼 약간 나에 대해서, 그러니까 혼자만의 시간을 지금 보내면서 나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을 더 가졌으면 좋겠다고 했잖아. 나랑 섹스를 해라. 근데 나 자신과. 그런 게 뭐, 그러니까 자기 혼자서 뭔가 성적 욕구를 푸는 것도 있지만 또 다른 방식들 좀 추천해주고 싶은 것들이 있나요? 아까 뭐 가전을 이것도 난 추천을 드리고 난 그리고 그 내가 진짜 믿을 수 있는 사람들과의 시간을 보내는 거 좀 추천을 해. 그러니까 내가 좀 의지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들과 신뢰할 수 있는 상대랑 얘기하는 시간들 좀 많이 갖는 게 좋은 것 같아. 난 그리고 물론 이제 그 클라이드한테는 좀 미안한 일이지만 난 사실 클라이드한테 얘기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사람을 잃을 뻔했어. 제가 한번 승질을 낸 적이 있어요. 그만 좀 얘기하라고. 그만, 나는 너의 감정 쓰레기통이 아니야. 그래서 미안해 하고 바로 각성을 했거든요. 근데 그 말이 또 도움이 되셨? 난 진짜. 아니 그리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시행착오를 또 다른 방식으로 또 겪게 되는 것 같아. 그러면서 또 성장하고 그렇지 않을까 싶어. 그리고 나는 그 만약에 이 금리님이 뭔가 어떤 좀 자고 싶은 상대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면 레이더망에 좀 몇 명 들어와. 후보들을 그렇지 않을까? 정리를 좀 목록이 있다. 있을 것 같은데 나는? 내가 만약에 금리님이 있었을 것 같아. 그러면 그 중에 좀 괜찮은 상대한테 자기 상태를 좀 털어놔도 괜찮지 않을까? 그러니까 좀 그런 어떤. 그러니까 어떻게 나 진짜 여기 나와 있는데 너랑 좀 자보고 싶다 이렇게? 솔직하게. 약간 오히려 그게 또 방법일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드네. 근데 좀 어쨌든 상대한테 폭력적이지 않은 선에서 제안은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뭐 거기에서 어떤 거절이나 거부 이렇게 당해도 그치. 근데 그러면 좀 상처받으실 것 같아 이분은. 금리님이? 아닌가? 보수적인 여자면 그게 되게 용기를 가지고 하셨을 행동일 것 같은데 지금 사연만 봤을 때는 근데 뭔가 거기에서 오는 거절이 오히려 좀 타격을 줄 수도 있지 않나. 근데 나는 사실 금리님이랑 좀 비슷한 사람이고 나 어떤 이제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내 애인이 아닌 사람이랑 나도 자본 적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난 사실 이런 제안은 해본 적이 없거든. 그래서 난 사실 그러니까 어떻게 만약에 거절을 해 그쪽에서 나한테? 그럼 난 좀 약간 많이 잘 살 것 같긴 해. 그치. 그 상대의 반응도 어떤 반응인지 좀 중요할 것 같긴 하다. 아니면 나는 근데 뭐 어플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 나쁘지 않게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그냥 사실 그 어플이라는 것이 막 진짜 딱 자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어떤 이제 커뮤니티? 또 이제 형성할 수 있는 거잖아. 만나서 뭐 좋은 친구를 만날 수도 있는. 아니 근데 그리고 그 어플의 그 성비가 남자가 압도적으로 많다고 했던 것 같은데. 노다지이실 것 같아. 하면서. 그치. 근데 이제 어쨌든 나는 개인적으로는 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상대랑 일단은 만나보는 게 어떨까. 그치. 그러니까 나는 근데 이분이 필요하신 건 연결감이라고 생각을 해. 이게 특히 여성분들에게 이 대화로 연결되는 게 너무 중요한 그치. 것 같거든. 그리고 일단 안전한 상대인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상대가. 그러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 지금 인지하고 있는 거니까 자기 상태를. 그게 나는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해서 어쨌든 근데 선행되어야 하는 건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거다. 내가 어떤 스타일이고 어떤 상태인지 좀 들여다보는 게 중요한 것 같다. 네. 뭐 영화를 좀 추천해드릴까요? 추천해주실 만한 영화 있으세요? 저는 최근에 봤던 로코 중에서 좀 기억이 났는데 이 사연 보면서
투나잇 스탠드라는 영화이거든요. 로코인데 음. 여기 나와 있는 여자 주인공도 이제 실연의 아픔이 있죠. 결혼까지 약속했던 전 남친이 랑 헤어졌어요. 헤어지고 나서 엄청 이제 외로움에 시달리고 있던 여자가 이제 처음으로 이 사람도 이 데이팅 어플을 통해서 낯선 남자랑 원나잇을 하는 거예요. 근데 원나잇을 했는데 다음날 이제 폭설이 너무 많이 내려서 그 원나잇 스탠드 한 남자와 갇히게 된 거예요. 그 집에서. 그 남자의 집에서. 그러면서 뭔가 벌어지는 어떤 이야기들인데 뭔가 이 여자의 심경에 좀 이입을 하셔서 좀 공감을 하시면서 좀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이 여자도 좀 되게 망설였던 선택인데 그 선택을 좀 후회하는 순간도 오는데 결국에 이게 어떤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이제 결국에 긍정적으로 흘러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충동적으로 한 선택이지만 이 선택이 낳은 어떤 결과들이 마냥 부정적이지 않고 좀 긍정적으로 끝나는 영화라서 그래서 보면서 어떤 위안을 또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 투나잇 스탠드라는 영화 추천해드립니다. 아니 처방해드립니다. 처방 드립니다. 땅땅땅. 예. 본인은 어떤 영화? 저는 이제 다음 영화에서 다음 사연에서 처방전을 드릴게요. 아, 그렇게? 네. 알겠습니다. 네, 금리님 앞으로 네. 앞으로 네. 우리 함께 천박하게 살아가. 아니 그리고 진짜 좀 천박하면 좀 뭐 어때? 그래. 그리고 그냥 제 생각에는 너무 지금 자기 좀 그러니까 보수적인 게 아니라 좀 자기 단속하는 게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좀 욕망이 솔직한 건 천박한 게 아니고 부끄러운 게 아니다. 맞아요.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네. 좀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좀 그러니까 저는 약간 자는 건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사람이라 만남 정도는 좀 추천한다. 소개팅처럼 많은 만나. 그래 이러면 좋겠다. 어차피 만나서 바로 자기보다는 서로 뭐 얘기를 좀 더 하면서 어떤 라포를 좀 더 형성한 뒤에 괜찮겠다 싶으면 그때 100번 소개팅을 하세요. 100번 소개팅을 하시고 거기서 마음이 맞는 사람 보면 한 명 있어요. 맞아요. 제 친구도 제 여자인 친구도 그 데이팅 어플 통해서 그러니까 많은 남자들을 그러니까 근데 자는 게 아니고 그냥 같이 소개팅 하듯이 이렇게 만났대. 그래.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걸 또 너무 많이 하다 보면서 그 안에서 이제 잘 수도 있는 남자 뭐 이렇게 골라지고 이렇게 하니까 그럼. 일단 바로 뭔가 어떤 육체적인 관계를 맺겠다로 하지 마시고 그래. 100번 소개팅? 100번 소개팅 하십시오. 요런 거 좋은 거 같아요. 그리고 그리고 그러니까 어떤 이제 누군가의 공백은 또 사랑으로 채워져요. 사랑은 사랑으로. 또 옵니다. 또 오고 그리고 교님님이 괜찮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전 연인도 있었던 거다. 금리님 사랑 받으세요. 앞으로도 사랑 받으실 수 있고 사랑하세요. 화이팅. 네, 그러니까 근데 조급하게 뭔가 결론 내리지 마시고 그냥 몸이 원하는 거랑 내 마음이 시키는 거 그 둘 다 들어야 돼. 내 생각엔 그 둘 다 듣고 그 사이에 어떤 접점을 찾아가는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은. 네. 그리고 지금 어쨌든 약간 난 그런 것도 무시 못한다고 생각해. 내가 어떤 누군가한테 섹슈얼하게 보이는 경험들? 그런 감각을 느끼고 싶을 때가 꽤 많아. 이런 어떤 이렇게 연애를 이제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보면. 그래서 그런 감각이 많이 필요하시다면 아까 말했다시피 100번 소개팅 하시고 100번 소개팅. 네. 그러면서 나를 찾아가는 거야 또.
날 알아가고 아, 난 좀 요런 사람이랑 안 맞네? 이렇게 알아가고 요런 사람이랑 또 잘 맞네? 의외로 이런 사람 좀 안 맞을 줄 알았는데 나랑 통한 지점이 있었네 하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판단 체계를 가지고 있는지 내 취향은 어떤지 더 탐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사연으로 네,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사연 읽어주실 수 있으세요? 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네. 서울 마포에서 사연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여기에 이런 얘기를 써도 되나 망설이다가 용기 내봅니다. 저는 29살 여자이고 6개월 전에 처음으로 긴 연애를 끝냈어요. 근데요, 헤어진 건 이제 좀 괜찮은데 문제는 저한테 이상한 습관이 생겼어요.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다가 밤만 되면 전 남자친구 SNS에 들어가서 사진을 훑어보다가 혼자 상상을 해요. 그게 단순히 보고 싶은 감정이라기보다 솔직히 말하면 약간 야한 상상까지 하게 돼요. 근데 막상 다시 만나고 싶은 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냥 혼자 외로운 거겠지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자꾸 그러다 보니까 점점 죄책감이 커지고 내가 이렇게 미련하게 매달리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좀 자괴감이 들어요. 친구들한테는 창피해서 말도 못하겠고 이젠 이 습관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 이상한 사람일까요? 이걸 멈추는 게 맞을까요? 사실 그 첫 사연이랑 좀 약간 비슷한 고민이기도 해. 어떤 약간 그러네요. 전 애인과 비롯된 자기들만 어떤 약간 부끄러움? 살짝 부끄러움? 뭐 그런 고민들이신 것 같은데 진짜 이건 사실 너무 그러니까 부끄러운 거나 이상한 건 아니죠. 이상한 사람이 아니다. 부끄러운 게 아니다. 저는 근데 되게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상은 자유죠. 그리고 저는 되게 이런 어떤 습관이 생긴 건 그러니까 우린 사실 약간 어떤 이별을 마주한 다음에 되게 약간 이성적으로는 알고 있지만서도 약간 몸은 못 받아들이는 경우들 많지 않아요? 약간 어떤 관성처럼 예를 들어서 막 아침에 문자를 맨날 보내는 게 습관이었다면 자연스럽게 핸드폰을 켜서 뭔가 누군가한테 문자를 보내려고 하는 어떤 관성처럼 남아있는 습성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몸이 좀 인지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지 않나? 근데 이게 약간 현타가 오신 것 같아. 보면. 아, 그치. 그러니까 이런 자신의 모습에서 그런 습관까지 되어버린 이 자신의 모습에서 어떤 현타를 좀 느끼신 것 같거든요. 되게 관계를 소중히 여기셨던 분 같아. 내 생각에는. 근데 이거를 뭔가 이거 자체가 이상한 건 결코 아니지만 뭔가 이 자신의 모습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잖아요. 이런 습관에 젖어든 자신의 모습이. 아니, 그러면 뭐 여기서 중단하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 근데 이게 모르겠어. 그 완전히 그러니까 한 번에 중단이 될 수도 있지만 이거 일시 중단일 수도 있고 이게 일시적으로 좀 중단했다가 다시 뭔가 이거 돌아갈 수도 있는 거고. 왜 나는 그냥 계속 했으면 좋겠어. 왜 이게 나쁜 건 아니잖아. 아, 이게 나쁜 게 아니고 계속 해도 좋아. 계속 해도 좋은데 이거 자체 뭔가 현타를 느끼시고 본인 자체가 뭔가 어떤 불쾌감, 죄책감에 계속 그러니까 부정적인 감정에 계속 휩쓸리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뭔가 안 하는 게 정상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아, 그런 건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 자체를 지금 되게 부정적으로 좀 접근하시는 것 같거든. 그래 나는 되게 오히려 내 상상력을 트레이닝할 수 있는 되게 좋은 습관인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뭔가 일시적으로 한번 중단을 해보는 것도 방법이다. 아,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잠깐 떠났다가 아, 이게 내가 싫은 게 아니었구나. 다시 내 마음의 진정으로 이제 이 습관과 좀 떨어져 이별을 했다가 이 습관과의 이별을 잠시간 했다가 아, 내가 습관을 사랑했구나.
하고 다시 컴백할 수도 있다 이런 거였거든. 근데 나는 사실 그 멈추려고 하면 더 생각나지 않나? 약간 코끼리를 그렇지. 생각하지 마. 그렇지, 맞아. 그러니까 나는 근데 뭔가 일시적으로 중단하세요 하면 더 하실 것 같거든.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더 하고 싶어진다? 그럼 더 하는 거야. 아, 허용을 해라. 오히려. 그러니까 나는 그냥 이 상태를 좀 받아들이시고,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나는 내가 바뀌는 건, 그러니까 어떤 내 상태나 이런 환경이 바뀌는 거 되게 힘들다고 생각을 하거든. 난 그래서 내 인식을 좀 많이 바꾸는 편이야. 마인드셋을 좀 달리하는 편이거든. 근데 난 또 그렇게 갑자기 또 생각이 드네. 이게 사연자분을 다시 다시금 보면 이것도 뭔가 마음이 외로운 게 아니라 몸이 외로운 거야. 이거는 근데 막상 다시 만나고 싶은 건 아니잖아. 맞아. 이 어떤 감정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이 남자친구를 다시 계속 찾게 되는 이유는 그러니까 남자친구를 아직 대체할 존재가 없기 때문에 그치, 이전의 시간들을. 존재의 몸에 계속 뭔가 이끌리게 될 그치.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 상상력에 한계가 있는 거지 지금. 그래서 SNS도 보고. 그치. 상상력이 지금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남자친구 말고는 상상이 잘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계속 이 남자친구라는 그러니까 대체할 수 없는 뭔가 존재를 계속 찾게 되는 느낌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럼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것도 방법이겠지. 근데 나는 오히려 복인 것 같아, 이분. 죄송해요. 왜냐하면 나 요새 그리워할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소위 말해 꼴린 사람이 없다 이거잖아.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이거 너무 천박했어. 아니. 그러니까 저는 모르겠어. 나는 막 그리운 사람이 이제는 없어. 그러니까 나 좀 그리워하고 싶기도 해. 그러니까 막 예를 들어서 이제 글을 쓸 때 그리운 감 좀 뭐였지?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 진짜? 너무 많이 바뀌었다. 그래서 나 되게 많이 바뀌었지. 제가 진짜 옛날에는 진짜 막 전 애인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고 막 진짜 막 목이 멜 정도로 막 목을 막 목소리 안 날 정도로 막 울고 그러니까 막 진짜 그랬었잖아요. 근데 전 요새 진짜 막 물론 그러니까 나쁜 사람들은 아니었지만 막 좋을 것도 없고 생각이 잘 안 나. 막 그립지도 않고. 아니 근데 또 지금 뭔가 그런 충족을 시켜주는 상대가 있기 때문에. 그치. 근데 지금 이분은 그런 존재가 지금 부재하고 있는 상황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100번 소개팅을 해라. 혹시 100번 소개팅에서 나오셨어요? 100번 소개팅. 아니 그리고 100개팅. 아니 그 두 분 뭐 또 100번 소개팅 하시고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해결 안 되면 내가 도와줄게 진짜로. 나 진짜 해결 안 되면 도와드릴게요. 어떻게? 그러니까, 이건 제 영업 비밀이어가지고. 제가 진짜 이거는. 돈 내야 돼요? 유료 버전이에요? 근데 이 두 분은 내가 무료로 해드릴게. 연락을 주세요. 다른 사연을 또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연락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나는 지금 이렇게 내가 그리워할 수 있는 혹은 그리워하는 건 아니실 수도 있어. 다시 잘 되고 싶은 마음이 없으시니까. 근데 이렇게 상상할 수 있는 것 자체도 지금 이 시기만 누릴 수 있는 어떤 행복 같은 걸 수도 있어. 어떤 딱 이 시절만 할 수 있는. 이것도 뭔가 계속 하다 보면 못해. 진짜야. 근데 지금 약간 이게 관성임이 되신 상태 같아. 근데 저도 보면 막 1년 동안 그랬었잖아요. 거의 막 반년 동안. 그쵸. 반년 이상이었나? 좀 뭔가 힘들었던 그 시절이 있었는데 근데 지금은 그때가 생각이 안 나요. 진짜로. 죄송해요. 생각이 안 나서. 근데 또 이분은 뭔가 되게 장기 연애를 하셨어서 그러신 것 같아 더. 그러니까 몸의 감각이 좀 뒤늦게 따라오니까. 그러니까 익숙함에는 진짜 사람이 편안한 못 이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싫으시면 그때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뭐 저녁이나 이럴 때 볼 거 아니야. SNS 연탐 같은 거 할 거 아니야. 저녁 시간에 뭔가 뜬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전에 뭐 루틴을 만들거나 좀 더 그러니까 내가 습관화할 수 있을 만한 다른 거를 넣으시면 좋을 것 같아. 지금 이게 부정적으로 느끼시는 거. 동일한 시간대에 할 수 있는.
난 그래서 좀 약간 그때 의식적으로 좀 많이 뭔가 바꾸려고 노력을 했었어. 너한테 한번 이렇게 혼나고 나서 되게 의식적으로 좀 뭔가 이게 바꾸려고 루틴이 노력했었어. 되었다면 이 루틴 자체를 이제 바꾸려고 하면 좋겠네. 그리고 저는 한번 이제 곧 이제 대학생 때 내가 진짜 좋아했던 친구랑 헤어진 거야. 근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그래서 난 뭘 했냐면 그 맨날 영화를 봤어. 슬래셔 무비를 엄청 봤어. 그러니까 내가 원래 공포 영화를 잘 못 보거든. 잔인한 거, 고어한 거 원래 못 봤는데 그때 엄청 많이 본 거야. 그걸 루틴화한 거야. 약간 자해처럼. 그래서 꽤 많이 봤어. 그래서 뭔가 이렇게 약간 축적된 내가 축적된 영화들이 많더라고. 그리고 그때 대학생이었잖아. 근데 저희 이제 영화과 다니니까 저는 이 제 고통을 그 이별의 고통을 그 영상화를 했습니다. 그 다큐멘터리 과제를 했는데 그때 이제 그 헤어진 연인들이 이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를 주제로 좀 장사성을 가지고 이제 찍었었지. 그래서 저 학점도 높게 받고. 그러니까 이거를 제 생각에는 분명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생산적으로 좀 쓰일 수 있는 방면이 있을 거야. 진짜. 다른 식으로 분명, 그러니까 이건 그러니까 삶의 경험은 분명 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들여다. 제가 또 기억에 남는 말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이런 성적 에너지를 다른 데 발휘하면 능력치가 훨씬 올라간다. 그러니까 이런 성적 에너지를 아꼈다가 내가 일할 때 하면은 이 에너지를 쏟게 되면 훨씬 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라는 걸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리고 습관 왜 그 60일의 법칙 알아요? 네네네. 어떤 60일 동안의 반복을 하면 그게 습관으로 굳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습관을 바꿔야 되니까 우선은 만약 바꾸고 싶으시다면 그러니까 어떤 지금 본인처럼 뭔가 다른 거를 할 만한 동일한 시간대에 다른 걸 반복할 만한 어떤 무언가를 꼭 참고 60일 동안 해봐라. 그럼 다른 습관이 또 생기지 않을까. 그리고 무조건 뭔가 저는 다른 걸로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해, 이거는. 그치.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 마음만 본인의 먹으면. 진짜 상상의 영역이 한계는 남자친구인 거야. 그래. 이 전 남자친구라는 이 한계를 깨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면 그만인 것 같아. 도파민을 지금 터뜨릴 수 있는 상대를 못 만나서 그래. 나 새로운 어떤 상대를 만나시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또 들고, 그래서 100번 소개팅 해야 되고, 그리고, 분명히 이런 지금의 경험들이 더 뭔가, 그러니까 절대 헛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거를 나쁘게 바라볼 필요 없다. 그리고, 아니, SNS 좀 염탐하는 거, 요런 거, 얼마나 인간적이에요. 귀여워. 난 진짜 솔직히 좀 귀여워. 물론 뭐 이제, 막 애인 있거나 이런 사람이 그러면 좀 싫을 수 있겠지만 상대가? 좋아요만 안 누르면 돼. 난 진짜 인간적인 거라고 생각해. 좋아요만 좀 조심하면 돼. 난 진짜 인간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니, 하다못해 나는 솔직히 손절한 친구도 가끔씩 SNS 봐요. 어떻게 지내나. 막 그리워서 얘랑 뭐 친해지고 싶어서 이런 게 아니라 그치. 잘 살고 있구나. 아니 정말 인간적인 그런 감정과 행동이야. 그리고 다 어떤 게 되게 그러니까 이게 연애에만 난 국한되는 게 아니라 어떤 시절 인연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그럼 뭔가 분명히 나는 친구들 관계에서도 이런 지금 비슷한 고민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 뭔가 그 사람의 어떤 발자취를 잡거나 부재를 더듬어 보는 이런 것들은 인간적인 행동입니다. 전 진짜 사람들이 이런 행위들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근데 그거는 좀 궁금하다. 지금 전 남자친구랑 헤어진 지 6개월 정도 되셨잖아. 근데 그러면 이 사이에 지금 그 전 남자친구분은 새로운 연인을 만나지 않은 상태인 건지가 좀 궁금하긴 해. 만났다면?
만났다면은 현타가 더 오실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죄책감이라는 게 지금 여기서 언급하시는 죄책감이라는 게 그 전 남자친구에게 이미 또 다른 상대가 생겼는데 그랬을 수도 있겠다. 내가 이 사람한테 계속 이렇게 해도 되나 싶은 마음이시라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아니 근데 그래도 사실 뭐 혼자 이렇게 푸는 거라면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게 뭐 남한테 피해주는 것도 아니고 혼자 상상하는 건데 뭐 그럴 수도 있지. 그쵸. 아니 근데 뭐 아니 궁금하긴 하네. 헤어질 결심에서도 그 얘기 하잖아. 결혼했다고 좋아하는 걸 중단하냐고. 상상하는 걸 어떻게 중단해. 이분은 좋아하시는 건 아니야. 상상만 하시는 거야. 결혼했다고. 좋아하는 것을 중단합니까? 좋아하시는 건 아니래잖아. 상상만 하시는 거니까. 아니 난 그리고 만약에 내 애인이 이제 전 애인이 내 애인의 전 애인이 내 애인을 가지고 상상한다? 난 막 화나진 않을 것 같아. 화나진 않을 것 같아. 맞아, 근데 이제 본인이 약간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괴로울 수는 있을 것 혼자서 같은데. 지금 느끼는. 근데 이제 괜찮다. 내 마음이 괜찮아지면 괜찮은 거다. 이게 그러니까 죄는 아니야 정말. 죄는 아니야. 죄책감까지 갈 정도는 아니야. 난 그리고 요런 걸 막잖아? 그럼 사람이 미친다고 생각해. 진짜로. 그래. 그러니까 나는 되게 막 사람들이 뭔가 가끔씩 뭔가 정상성 잣대를 좀 들이밀면서 사람이 되게 납작해지게 바라는 사회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 어떨 때? 이 사회가? 근데 약간 이런 구석도 있어야지, 사람이라면. 그래요. 난 너무 귀엽고 너무 인간적이고 너무 괜찮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 여기 물어보신 게 저 이상한 사람인가요? 물어보셨는데 이상한 사람? 아니고 이걸 멈추는 게 맞을까요? 요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멈추지 마세요. 멈추지? 본인이 하고 싶으세요. 그때대로 하세요. 묻는 게 의미가 없다 지금. 상상을 멈추지 마세요.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아니 근데 지금 만나고 싶진 않아. 알겠어. 상상은 계속돼도 괜찮아요. 그리고 진짜 이거는 하지 마라고 하는 순간 더 생각나기 때문에 해 그냥. 맞아. 끝까지 하세요. 그 야한 상상 하세요. 상상으로 진짜 끝까지 한번 가봐. 끝까지 하세요. 아니 그리고 긴 연애를 하셨다며 되게. 맞아. 그럼 이 사람이랑 나누는 이렇게 둘만의 어떤 상호작용 방식도 있을 거란 말이야. 거기서 성애를 느끼실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긴 연애를 하면서 맞춰왔던 것들을 또 이렇게 단발적으로 맞추기 쉬운 상대를 만나기가 쉽지가 않잖아. 그치. 하세요. 하시고 사람은 어쨌든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점점 잊혀져 가고 새로운 도파민이 나타납니다. 추천 영화 좀 처방 영화 저는 궁금한데요? 혹시 루비 스팍스라는 영화 보셨나요? 네, 알아요. 저는 그 영화 추천드립니다. 그러네. 네. 왜요? 저는 이제 어쨌든 그러니까 그 사연자분도 근데 그거는 명확히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상상 속 그 사람은 나지 그 사람은 아니다. 그리고 그래서 어쨌든 이 상상은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런 뭔가 좀 희망적인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서. 이 현실에 영원히 머무르지 않으실 거야. 이 상상을 하는 이 현실에 영원히 머물지 않으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이 영화 보면서 희망적이시게 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리운 건 어쨌든 내가 느꼈던 그 사람한테 느꼈던 기억이랑 감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 보시고 조금 치유되셨으면 좋겠다. 루비 스팍스. 루비 스팍스도 어쨌든 자기가 만들어낸 여자 주인공이랑 이제 연애하는 좀 그런 내용이잖아요. 재밌어요. 재밌어. 저 진짜 루비 스팍스 좋아하거든요. 보셨으면 좋겠네요. 처방을 내립니다. 처방을 내립니다. 땅땅땅.
아, 네, 이렇게 오늘은 두 가지 좀 비슷하다면 비슷하고 다르다면 다른 이 두 가지 사연을 가지고 영화 처방전을 내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연 보내주신 금리님, 사연님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좀 잘 청취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좀 뭔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묵은 감정들이 조금이나마 해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두 분 다 정말 되게 용기 있는 분들 아니야? 멋있어, 정말. 난 진짜 멋있다고 생각해. 귀엽고 멋있고 다해. 그니까 진짜. 그래서 두 분 다 그냥 어떤 시간이 조금 필요하신 분들 같아. 그래서 필요할 때 또 얘기해 주셔라. 네, 어떻게 되셨는지. 맞아. 그 후기도 들려주시면 좋겠네요. 저희는 여기 계속 있으니까. 언제든 네. 필요할 땐 또 이야기, 사연 나눠주시면 제가 또 힘껏 응원하고 고민 들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사연 많이 보내주시고요. 네. 더운 여름 우리 함께 이겨내요. 저희 또 남양 특집도 할 거거든요. 예. 나 무서운 사연 공포로 돌아올게요. 네, 보내주시면 같이 한번 곁들여서 공포 영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할까요? 네. 우리 그럼 뭐지? 그래도 우리 내일 만나.